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이 한방 진료를 받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을 복용한 다음 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먼저 한방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한방 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분쟁의 절반 이상은 한약 치료와 관련된 피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2017년부터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7건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약 치료가 65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 치료인데요. 23건, 약 20% 정도고요. 많이 들어보신 그 추나요법, 이것이 18건으로서 약 15%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약 치료, 침 치료, 추나요법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자 그럼 이런 한방 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으로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 35건 정도로 30% 정도가 되겠고, 다음으로 진료계약 관련 그 피해가 28건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요, 간 기능의 이상 등 이런 간 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또 오히려 건강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약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한약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처방 내용, 즉 약제명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진료 기록부에는 한약의 처방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그 피해구제 사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나 그 규정에 의거해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이나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비방, 즉 그 노하우라는 이유로 한의원에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어가지고요. 한약 처방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 대한 그런 기록도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가 원한다면 이 한방병원에서도 한약 처방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네, 그 현행 의료법은요, 한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투약이라든가 처치 내용을 그 전반적인 치료 내용을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서요,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약 처방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료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니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이후에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65건 중에서 31건이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습니다. 이 중 그 26건, 즉 80%가 넘는 피해구제 사건은요,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겠으니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해서는 환급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지만 많은 한방병원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또 불충분하게 해서 소비자가 그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한약 처방으로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또 간에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처방 내용까지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아직 복용조차 하지 않은 한약 비용을 또 환급하지도 않는다니까 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비자는 한약을 처방받기 전에요. 먼저 복용 중에 있는 약물에 대해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건강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한의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줄 것을 요구해야겠고요. 한약 처방 전에 중도에 처방을 거부한다든지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서 신중하게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어떤 관련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요. 제도 개선을 좀 건의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한방 진료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B형 간염 보균자인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2개월 동안의 한약을 처방받았는데요. 1개월 정도 한약을 복용했을 정도 무렵 배가 좀 심하게 아프고 황달이 발생하고 그래서 병원에 들러 담낭염으로 결국은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당장 한약 복용으로 간 수치가 매우 상승해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나서야 수술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약도 분명히 약의 일종인 거고 대부분의 약에는 독성이 있기 마련이죠. 간에서 그 독성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의 원인도 결국 담낭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약 복용으로 건강을 크게 해칠 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방문해서 12주분의 한약 처방을 받기로 하고 180만 원을 우선 지급했고요. 한방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주분의 한약을 복용할 무렵 여드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한방의 치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소비자는 한약 복용 중단과 함께 환급을 요구했지만요. 거의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병원비를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받은 만큼 매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약도 또 약 처방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이 문진을 해서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또 가급적 미리 지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